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단계는 바로 연구 목적 설정이에요. 이 단계는 연구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라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어요. 특히 대학생이나 대학원 초년생들은 연구의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헤매기 쉽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연구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후의 연구 질문 설정이나 자료 수집, 분석 단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잃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연구 목적 설정 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연구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 글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보다 탄탄한 기획서를 작성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섹션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섹션부터 이어서 나갈게요. 연구 목적이란 말 그대로 왜 이 연구를 하는가? 에 대한 답이에요. 단순히 흥미를 따라가기보다는 학문적으로 어떤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인지 실생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해요. 연구 목적은 연구의 뿌리와 같아요. 이 목적에 따라 연구 질문, 가설, 방법론, 심지어 결론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연구한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청소년의 SNS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바로 연구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대상, 현상, 변수, 결과가 모두 들어가야 해요. 연구 목적은 연구 질문을 이끌어내는 기준이기도 해요. 이 단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수정하거나 방향을 잃게 되죠. 특히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보는 항목 중 하나랍니다. 이처럼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연구 전체가 흔들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실수를 반드시 피해야 해요. 이제 첫 번째 실수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연구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처럼 너무 포괄적인 주제는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연구 진행 중 계속해서 주제를 줄여나가거나 필요한 데이터가 너무 많아 진행이 어려워져요. 시간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AI가 초등교육에서 교사 역할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좁혀야 실행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한 범위가 넓으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분석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요. 특히 학위 논문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완료해야 하는 연구일수록 집중이 중요하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 말고 하나의 핵심 문제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연구 설계도 명확해지고 결과도 설득력 있게 나올 수 있어요. 연구 목적을 설정할 때 영향을 알아본다. 효과를 분석한다. 같은 표현만 적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의 문장은 너무 포괄적이거나 애매해서 읽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연구를 하려는 건지 파악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SNS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라는 문장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 빈도가 또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 정식을 통해 분석한다는 식이면 명확하고 구체적이에요. 연구 목적에는 반드시 대상, 변수, 분석 방법, 예상 결과가 포함돼야 해요. 그래야 읽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보려는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죠. 문장이 모호하면 연구 설계도 애매하게 되고 심사자들이 이 사람 준비가 부족하네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대학원 논문이나 연구 제안서에서는 큰 감점 요소예요. 이처럼 표현이 구체적이면 평가자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지고 연구 설계도 더 탄탄하게 짤 수 있어요. 그러니 막연한 단어보다는 실제 분석 요소를 넣는 게 좋아요. 또 어떻게 할 건지까지 포함시켜야 실행 가능한 연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은 반드시 연결돼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질문 사이에 논리적 흐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목적은 SNS 사용과 우울감의 관계 분석인데 연구 질문은 SNS 유형별 사용 빈도는 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 연구의 핵심이 흔들리게 돼요. 독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질문에 답하려고 연구를 했는지 알 수 없게 돼요. 논문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로 지적받는답니다. 연구 질문은 목적을 구체화한 형태여야 해요. 즉 목적이 어가 B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질문은 어는 B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요인이 조절하는가?
여행처럼 나가야 해요. 질문과 목적이 서로 따로 노는 건 목적 없는 여행과 비슷해요. 결국 어떤 데이터도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없게 되니 반드시 일관성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연구 목적을 잘 설정하려면 먼저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를 기준으로 문장을 구성해 보는 게 좋아요. 이 네 가지 질문을 기반으로 글을 쓰면 빠짐없이 핵심을 담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누가 스마트폰 중독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을 확인하여 학습 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어떻게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나의 명확한 목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수의 목적을 설정하면 혼란이 생기기 쉬워요. 가능하면 하나의 핵심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걸 추천해요. 또한 기존 문헌을 충분히 읽고 내가 어떤 연구의 빈자리를 채우려는지 명확히 해야 해요. 남들이 이미 많이 연구한 주제를 그대로 따라하면 연구 목적 자체가 약해질 수 있어요. 연구는 복잡할 수 있지만 구조를 잘 잡으면 훨씬 수월해져요. 특히 목적 설정에서 방향을 잘 잡는다면 이후의 과정이 정말 편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실제로 잘 작성된 연구 목적 예시들을 통해 감을 잡아볼게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예시 1번 연구는 대학생의 SNS 사용 유형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시 2번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메타인지 전략 교육이 수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실험 설계를 통해 효과를 검증한다. 예시 3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제의 도입이 직장인의 업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시 4번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또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성, 대상, 변수, 방법론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심사자도 오, 이건 잘 짰다 고 느끼게 돼요.